네, 이 시간은 2차 전지주 얘기 잠깐 하죠.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상승,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7월에 이제 끝났죠.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작년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빠졌던 2차 전지가, 한 1년 넘게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여름부터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였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주가 향후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캐즘이다 뭐다 한 얘기 나오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캐즘이라 그러지. 잠깐 좀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런 거죠.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무려 뭐 한 50%가 넘습니다. 침투율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자동차, 전동차 기존 내연기관 대비 이 전기차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판매량 대비해서 판매가 100이 됐을 때 그 중에 전기차가 몇 프로 판매가 되는가 이런 걸로 많이 봅니다만은, 최근 그 중국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어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그쪽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 주면서. 그래서 8, 9월 넘어오면서 차량 판매량의 한 절반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왕국이에요, 왕국. 네. 근데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뭐 캐즘이다 뭐다 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또 다 줄여버리고 없앴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나서가지고 뭐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포드 뭐 신규 전기차 개발 및 투입 지연 얘기 나오고, 뭐 포스큐쳔 GM 합작 양극재 공장 완공 연기 지연, 예. 그 다음에 또 연기, 뭐 계속 그런 얘기죠. 축소 연기. 또 폭스바겐은 얼마 전에 전기차 보조금 좀 다시 만들어 다오. 독일은 내년에 다시 부활시킨다 그랬어요. 폭스바겐 살리려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터지죠. 올해 여름에 이거,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이게 이제 난리 났죠. 와, 전기차 타다가 다 꼽혀 죽겠다. 다 죽겠다. 전기차 포비아. 예, 공포가 확산이 됐어요. 이 타도 되느냐. 그래서 막 안 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매물로 나오니까 뭐 중고차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거. 급락이 나오고. 예, 전기차를 안 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예민한 편은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뉴스마다 예전에 급발진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온통 뉴스가 막 급발진으로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차 타면 다 죽는 줄 아는. 근데 상당수가 보니까 패드를 잘못 밟은 경우가 대다수죠.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 8월 1일입니까? 8월 초에 인천 전기차 화재가 터지면서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불은 났었고, 그 확률로 볼 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비교하면 내연기관이 불날 확률이 더 높아요. 빈도수가 만 대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근데 문제는 전기차는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지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던 여러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커졌겠지만은, 사실 이것도 한 건이라 봐야 되는데, 이걸 한 건으로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화재 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날 때마다 뉴스에 나오니까 많은 걸로 보일 뿐이죠. 어쨌든, 자, 이게 그대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올해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켰고, 수요를 위축시켰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들이, 이제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여기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가를 보면, 시기를 보면, 여기가 7, 8, 9월 달입니다. 여기 7, 8월 달이에요, 여기. 예, 상당된 이후에 최저가가 여기거든요. 6, 7, 8까지 해서 계속 여기를 기었던 겁니다. 아까 그 불났던 시기가 여기에요. 불나고 또 뭐 축소하고 불나고 축소하고 계속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특정 자리가 안 깨졌다는 거. 보통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이상하게 안 빠지는 자리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는 자리. 여기가 보통 우리는 락바텀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바닥이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번 여름에 LG엔솔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더 안 빠지는 거야. 아무리 나와도. 제일 센 게 나왔는데 딱 멈췄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와도 안 빠지죠.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자, 이런 그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요거부터 보죠. 자, 우리 그 캐즘이라고 해서,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20%가 안 될 겁니다. 얼레 어댑터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5% 정도 되나요? 뭐 100명 중에 15명,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미 비중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대중화가 돼서 20%, 30%, 40% 넘어가야 돼.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럼 전기차 대중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었어요. 왜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왜 줍니까? 보조금을. 비싸니까.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처음에 보통 나왔을 때 보통 한 5, 6천만 원 싸도 그렇죠? 비쌌죠. 이게 보조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없으면 안 팔리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보조금 넣으면 이제 3천만 원, 3천만 원. 중국은 1천만 원, 2천만 원 차이도 있습니다. 비아디 쪽에. 그죠? 가격이 이제 대중화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불이 한번 나버리는, 제대로 나버리니까 쫄아서 사람들이 안 타. 뭐 어떻게 해요? 안 팔리는 차 어떡합니까? 또리해야죠.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대중화로 가고 있다. 이런 안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 요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산을 좀 자제한다든지 의심을 제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따로도 안정성 대책을 다 현대차도 그렇고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또 배터리 성능도 안정적이고 성능이 더 좋게, 결국은 전고체로 가겠지만은 전고체를 가기 전에도 뭐 셀을 더 강화한다든지 좀 불을 덜 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보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능이죠. 주행거리는 이제는 뭐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한 400에서 한 500 정도는 요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남은 문제가 뭐냐면 충전 속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우리 금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보통 한 20분에서 10분 안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내연기관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과 가격이에요. 근데 안정성이 요번에 여름에 약간 휘청하면서 가격이 덕분에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다. 가격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높아져야 대중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죠?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란을 겪고 나서 전기차는 대중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증거로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팔리는가? 소형 SUV 판매 차량 세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더라. 현대의 캐스퍼 일렉하고, 그 다음에 특히 기아의 EV3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입니다. 살만하잖아요. 깔끔하고 조용하고 성능 좋고 기름값 전기 쪽에 적게 들고, 현대 기아에서 또 무한 이거 AS 같은 거 들어가고 등등 해서 가격 떨어졌죠.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팔리더라. 이게 아마 EV3가 어떤 대중화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내년 2025년이 전기차의 대중화 원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에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문제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요 그림을 가끔 보여드립니다. 이건 SK 하이닉스의 주가인데,
전기차 얘기하는데 왜 반도체 주가를 보여줘? 알겠지만은 주가는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올라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바닥을 치던 게 73,000원이었거든요. 이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한 1년 반 만에 얼마 올랐어요? 248,000원. 24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얼마에서요? 73,000원에서. 와, 대박이네. 예. 근데 위치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73,000원. 이게 2022년 말이었습니다. 2023년 초라 봐도 돼요. 그때 73,000원 할 때 그 당시 실적이 대규모 적자였습니다. 정말 사기 싫을 때. 와, 하이닉스 개판이네.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막 3조씩 적자가 나요. 예. 근데 거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꼭지 근처에 와서 보니까 5조씩 영업이익이 나요. 야, 대박이네. 이제 완전히 뭐 놓았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박살났죠. 예. 어려울 때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전기차 얘기할 때, 2차전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닉스 차트, SK 하이닉스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은 2차 전지주가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전지가 여길까요? 설마? 아니겠죠.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여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롱텀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는 아주 위태한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들 몇 개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주요 지점이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했다. 아니면 오늘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세선을 보더라도 이렇게 돌아 나와요. 쫙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뭐 급등이 오늘도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추세선이 돌아 나오면 그런 단기 조정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텀을 두고 물론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악재 돌발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2차 전지는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좀 뭔가 다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하고 좀 비교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감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